이데일리 온 라이브고요. 제 옆에 박정식 이데일리 온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니까요.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고 오늘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그리고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잠시 쉬는 거거든요. 게다가 네. 미국 증시가 쉬었잖아요. 네. 이럴 만한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항 라인을 오늘 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못하고 좀 저항점에 좀 일정 부분 걸려서 좀 지지부진한 장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저항점이 이제 2,536선이었어요. 근데 오늘 고점, 어제 고점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라인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이제 이 정도 흐름에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코스피가 강력하게 나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코스닥도 지금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725선에서 지금 저항점에 걸려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일단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코스피 시장에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살짝 들어오다가 지금 살짝 빠져나가면서 약간 이제 관망세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강력하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도 보이지 않고 또 매수도 보이지 않는 지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 한 요 정도 조금 소폭 약세 정도 수준으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 이제 애매한 이제 증시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슈적으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개별적으로 좀 강세 흐름은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많은 이슈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따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93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2,579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존재할 것 같고, 우리 코스닥도 이 상태로만 좀 잘만 유지해 준다면 다음 주에 최소한 이제 121선, 한 737선 정도 수준이나 아니면 좀 돌파가 된다면 753선 정도까지 또 좀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흐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보니까 약간 이제 아쉬운 게 이거 뭐 10시 한 26분 정도니까 조금 더 봐야겠지만 오늘 코스피에서 그동안 외국인이 그래도 5거래 연속 매수하다가 지금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좀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이제 언급을 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은 오전장에 살짝 매수 들어왔다가 지금 살짝 빠져나가는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건 지금 매수도 강력하게 보이지 않고 매도도 강력하게 보이지 않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이 정도 흐름에서 좀 마무리가 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빠져나갈지 제대로 유입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정도 흐름에서 지금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아 다음 주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79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737선 내지는 753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드렸냐면 사실 외국인은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이익 이론 쪽에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또 매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잘 살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죠. 요즘 이제 밸류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400선 밑으로만 내려가면 외국인이 강력하게 또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특히 우리 이제 기관의 매수력도 2,400선 이하에서는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되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2,400선에 우리 이제 기관이 만약에 강력하게 유입해서 조금 지수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는 측면이 나오면 그때 또 외국인이 같이 달라붙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여라도 뭐 우리 코스피가 2,400선 부근 내지는 그 밑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네. 국내 증시는 그 밸류에이션의 매력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익 모멘텀이 중요한 국가이긴 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함께 좀 붙고 있다라는 네. 점에 포인트를 좀 찍어주셨습니다. 네. 그 차이점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 주는 단연 또 원전, 저희가 앞서서 이슈 브리핑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세계 원자력 발전 시장에 도장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또 관련주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이제 시초부터 조금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 및 이 협력 원칙에 관한 어떤 이 기관 간의 약정 MOU를 지금 체결을 한 상황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여러 가지 좀 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해결된다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싸웠기 때문에 이 체코 원전 본계약이 한 3월 정도에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여력,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가장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 종목이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원전을 이제 운영하는 이제 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죠. 그래서 이제 오르비텍이 오늘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 오늘 이 상승력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이제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이제 영업일적인 측면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2,280원 이하로 좀 접근을 해보고 손절 라인은 한 2,190원 정도, 80원 정도 종가 이탈하면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늘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로 인해서 최소한의 반등력이 한 2,660원, 50원 요 정도 수준까지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요 이슈에 따라서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을 한번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이제 BHI라는 종목이 있죠. BHI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종목도 현재 조금 이제 눌렸다가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느 정도 이 고점 부근에서 이제 횡보 국면을 조금 유지하는 수준으로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좀 서서히 좀 보유 물량을 좀 축소해 나가든가 아니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조금 더 홀딩 관점을 유지하는 그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점에서 좀 신규 매수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BHI를 지금 현재 노리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다시금 이제 15,5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 좀 많이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홀딩하는 관점이라면 15,500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는 이제 우진이라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현재 좀 상승력이 좀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좀 시초로 떴다가 다시 좀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좀 밀리더라도 대략 한 6,600원 라인, 6,600원 라인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며칠 안에 다시금 또 이제 장대 양봉 정도 하나 정도의 흐름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진 같은 경우에는 한 다음 주 월화 정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망을 하시면서 6,600원짜리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또 이 시간에 이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일단 대외 뉴스를 하나 챙겨드릴게요. 뭐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제 정권 출범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풍력 시장에 관해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전량 폐지하겠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 요인이 제거되면서 시장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양광의 자원 정책은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의 판도가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급격히 기울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미국 쪽을 말씀드리는 건데 국내 기업들도 진출해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가 좀 엇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 또 정부가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좀 확대하는 정책을 써서 그런 부분 이해타산을 잘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시잖아요, 원래. 네. 원래 제가 네. 신재생 에너지 이슈가 나오면 풍력 쪽을 좀 강력하게 밀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네. 태양광 쪽이 지금 잘 가고 있더라고요. 좀 약간 판도가 네. 뒤집혀질 것 같다는 생각 그쵸, 드세요? 이제, 이 해외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근데 뒤집혀질 것 같지는 않고 이 태양광과 이제 풍력이 이제 고루고루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 이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작년 12월이었죠. 이 12월 13일 날 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 풍력 이 보급 촉진 특별 법안을 야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를 하면서 이 해상 풍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본 법안을 현재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내 시장에서는 이 풍력 발전 쪽에 조금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이제 미국이 중국에 이 태양광 패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 태양광 제품에 대한 것들을 관세를 이제 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수출도 이제 수입도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에서는 다시금 이 태양광 쪽이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오늘 발표가 또 나온 게 정부가 이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확대를 위한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추진한다라는 또 소식이 또 오늘 또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적인 이슈와 이 내부적인 또 우리 국내 이슈가 전부 다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이 태양광과 풍력이 고루고루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풍력을 밀었던 이유는 작년 2024년 3분기, 2분기부터 이 풍력 발전 쪽에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흑자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적자를 좀 축소하든가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기조가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태양광보다는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지금 해상 풍력 쪽을 발전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국내 이슈와 그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기조를 보이고 있는 이 풍력 관련 종목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나오는 이슈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의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이 되면서 이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의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조금 이제 큰 기업들 있죠.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가장 강력하게 한 15%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미 지금 한 4일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장대 양봉을 뽑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셔도 되고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한 26,500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24,9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시세 상승력은 조금 더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3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실적도 이제 서서히 이제 흑자 기조를 다시금 또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워가고 있고 이미 이제 지난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다시금 또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측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반등력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좀 상승력이 나오자 역시 동반 상승하는 이제 또 이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죠. 바로 이제 한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한화 솔루션도 오늘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미 지난주에 탑픽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꼽아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뭐 소폭 수익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꼽아 주셨는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움직이니까 조금 이제 답답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저항을 부딪히는 가격이 18,400원 정도 자리예요. 근데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가격 라인 21,000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또는 이제 오늘 새롭게 이제 하나솔루션을 편입하실 분들은 21,000원짜리까지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측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하반기부터 이제 대량 양산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미국 측도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제 중국 쪽의 어떤 그런 패널들을 이제 수입을 안 하던가 아니면 이제 관세를 이제 큰 폭으로 올린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이 태양광 패널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 기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025년도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된다면 그동안 지금 이제 주봉 흐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하락력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최소한의 반등력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최소한의 반등력은 한 21,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혹여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턴 어라운드 되는 기조가 2025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25,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에 급격한 변동성을 가져다 줄 요소는 트럼프 2.0 출범입니다. 네. 이 시대입니다. 그쪽에서 정책을 어떻게 내세우냐에 따라서 자금의 이동이 확 바뀔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로봇을 가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보면요, 거래 대금이 급속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나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쪽의 틈을 파고들어서 로봇 희망이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CES 2025 저희가 마켓나우 2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쪽에서도 로봇이 향후 대세겠구나라는 걸 투자자들 머릿속에 확 인식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이 로봇주도 그 덩치 큰 기업도 그렇지만 작은 이 코스닥 시장의 로봇주도 엄청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 뭐 이모저모 좀 말씀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네. 갑자기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또 이제 올라가길래 네.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 이제 CES 2025에서 여러 로봇들이 많이 지금 이제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이슈몰이가 된 걸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 로봇 기업 리얼보틱스에서 인간과 대화가 가능하고 또 이 사람 키와 피부, 외모 등이 비슷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리아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핫 이슈가 된 모양입니다. 제가 봐도 진짜 서양 사람 여자같이 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되게 좀 뛰어난 그런 로봇으로 일단 네.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로봇들을 좀 전시한 상황인데 그 중에 조금 이제 특별한 게 이제 유니트리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중국 스타트업이고 이번에 이제 이 잭슨 황 CEO에서 이 기조연설에서 이 무대에 이제 이 로봇 이 유니트리 관련 이제 기업의 로봇들이 지금 같이 무대에 올라서 서비스가 이제 소개가 된 측면이 있고 또 이 여러 가지 로봇을 보였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한마디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이 좀 사람 모양의 한 로봇이 있고 네. 진짜 우리 이제 현대차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처럼 비슷한 이제 로봇계가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점프 뛰면서 이렇게 하는 또 그런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도 확실히 지금 로봇 기술이 좀 발전이 됐다라는 측면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기업들의 로봇 기술력도 확연히 좀 이제 이슈가 되었고 또 이 잭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기조 연설에서 이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플랫폼인 이 코스모스를 또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네. 향후 이 로봇과 그리고 이런 이제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또 전망까지 강력하게 좀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무료로 배포한다면서요?
있었어요. 예. 나중에 코스모스 플랫폼 그렇죠. 후다 같이. 예.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잭슨항 CEO가 이 로봇 관련 이슈를 조금 더 한층 더 조금 고양화되게 좀 이끌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로보티즈도 일단 LG가 이제 지분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대주주로 있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가장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승력이 최근 들어서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일단 시세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 월봉상 이제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기준선을 이제 막 돌파하는 그런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 37,0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조금 더 이제 상승 흐름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한 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제 이 LG에서 최대주주로 지금 갖고 있는 이제 로보스타라는 그런 이제 종목도 있죠. 이 로보스타도 오늘 이 로보티즈가 상승력이 나오자 이제 동반 상승력을 좀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윗꼬리를 말고 지금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서기 딱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게 또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그나마 조금 이제 흑자 기조를 전년까지 지난 2023년까지 좀 유지를 해줬고 2024년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적자 기조는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큰 폭의 적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일단 최대 주주로 LG전자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이 재무 구조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 기업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잘 밀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대략 한 26,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조금 오랜 기간 부진했기 때문에 최소한 3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좋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제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가 이제 로봇 손을 만들었죠. 이 사람 이제 촉각 그리고 압력을 다 체크해서 사람 손과 똑같이 이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한마디로 힘의 크기까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 손을 이제 개발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2,70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차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 현대차도 이제 로봇 관련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조금 이제 많이 현대차의 주가가 좀 답답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하면서 이 로봇 이슈로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대략 적어도 한 24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네. 그거 인수하면서 지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막 부각받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부터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말씀해 주셨지만 지속적으로 막 투자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 기업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더 이제 추가로 확보하려고 일대 주주로 되고 그렇죠.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돈의 흐름이 가는 거를 포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주 혹시 여기서 또 나오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지금 보니까 이제 현대차도 괜찮네요. 그래서 현대차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저는 현대차도, 이제 로보티즈를 픽으로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티즈? 로보스타. 죄송합니다. 로보스타. 예. 자, 로보스타를 이제 픽으로 꼽은 게 일단 이제 로보티즈보다는 조금 이제 덜 올라갔고 그리고 다른 이제 로봇 관련 주들에 비해 재무 구조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자본 총계 대비 조금 다른 로봇 관련 주들에 비해 좀 덜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다른 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이번에 좀 간단하게 이슈가 나온 게 보면은 이 LG전자의 이 조주환 사장이 이번에 이제 CES 2025에서
기자 간담회에서 이 로봇의 핵심 승부처인 가정을 공략하기 위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측면이 있는데 이 로봇스타가 LG 클로이 라인업의 서브봇 등 일부를 이제 위탁 생산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관련 섹터로 좀 같이 강력하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스타를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로봇 관련주를 좀 못 노렸던 분들이 추격으로 조금 따라잡으실 분들은 로봇스타를 지금부터 분할로 한번 잘 접근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분할로는 26,1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쭉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이대로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33,000원. 뭐 이제 조금 더 짧게 본다면 3만 원 정도. 그래서 3만 원에서 33,0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스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현대차 하나 추가 얹어서 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식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증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